PSST 개요 및 요약. 지원 공고가 창업 아이템이랑 잘 맞는 것 같아서 지원 신청해보면 좋겠는데 PSST 방식 사업계획서 제출이 문제네. 어디서부터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하다. (4차) 산업혁명이 등장하면서 핵심 기술의 출현뿐만 아니라 신산업의 등장을 촉진하는 등 기존 주요 제품, 서비스의 생산 소비에서 혁명적 변화를 촉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산업의 흐름에 따라 창업 기업들은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었죠. 이에 따라 창업 기업의 지원 방향 또한 문제를 인지하고 이를 해결 및 성장하려는 의지가 있는 창업자나 기업을 발굴하고 실제 성장에 필요한 요소들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기존의 민간 VC들이 사용한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정부 지원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PSST 방식입니다. 기존 사업계획서가 사업성에 초점을 두었다면 PSST 방식은 창업자가 스스로 알고 있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단계별로 살펴보면 창업자 및 팀원들은 지원하는 아이템 개발 개선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인지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아이템이 개발되면 성장 가능성에 대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팀원이나 파트너들의 보유 역량과 필요 역량에 대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창업 도약 패키지 지원 사업에서 PSST 방식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창업 도약 패키지는 3년 이상 사업을 진행해 본 경험을 가진 창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할 고객과 시장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인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했는지를 평가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실제 추정 매출을 수행하기 위한 산업에 대한 이해도와 함께할 인력이나 외부 파트너가 어느 정도 준비되었는지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계획서는 일반 현황, 창업제품 개요, 본문 3개 파트로 구성됩니다. 일반 현황 파트에는 창업자와 창업기업의 기본 정보에 대한 내용을 작성합니다. 창업 서비스 개요 파트에는 지원 아이템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합니다. 본문 파트에는 PSST 방법론을 활용하여 사업 아이템 내용을 상세하게 작성합니다. 프로블럼, 문제인식은 자사가 개발하고 있는 제품 서비스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문제점, 고객의 니즈 및 해당 분야 전문가 등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문제점, 시장 경쟁자들의 제품 서비스 등과 비교 시 개선을 요구하는 문제점 등에 대한 내용을 작성합니다. 솔루션, 실현 가능성은 자사에서 인지한 제품에 대한 문제점 개선 방안, 현재 구현 정도, 제작 소요 기간 및 제작 방법, 고객 및 해당 분야 전문가 등이 요구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 시장 경쟁자 등의 제품 서비스 대비 문제점에 대한 개발 방안, 우위 요소, 차별화 전략 등에 대한 내용을 작성합니다. 실현 가능성은 문제인식 항목에 대한 개선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것으로 문제인식 항목과 1:1 매칭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케일업, 성장 전략의 자금 소요 및 조달 계획은 도약 패키지 지원 금액에 대한 항목으로 자금의 필요성, 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업비의 사용 계획을 기재하고 내수 시장 확보 및 해외 시장 진출 방안을 각각 작성합니다. 내수 시장 확보 방안은 주 소비자층, 주 타겟 시장, 진출 시기, 시장 진출 및 판매 전략, 그간 성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해외 시장 진출 방안은 글로벌 진출 실적, 역량, 수출망 확보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입하면 됩니다. 출구 목표 및 전략은 정부 지원금 외에 부족한 자금 조달 방법을 작성하면 됩니다. 많은 창업자분들께서 이 부분을 작성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시는데
사업의 최종 목표는 성장을 통한 매출 극대화로 이를 위해서는 자금 유치와 출구 전략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부 지원금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후 부족한 자금 조달 방안에 대해서 미리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팀 구성은 업무 파트너를 포함한 대표자 및 팀원, 보유하고 있는 경험, 기술력, 노하우, 제품 서비스 개발을 위한 팀의 자체 기술 개발 역량을 작성합니다. 사회적 가치 실천 계획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동기부여를 위하여 함께할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강조됨에 따라 정부 사업 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항목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성과 공유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등 사회적 가치 실천 계획을 기재합니다. 사업계획서 3개 파트 중 일반 현황과 창업제품 개요 작성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현황에는 신청자와 창업기업에 대한 기본 정보를 작성합니다. 창업제품명은 고객에게 제공할 혜택과 경쟁자와 차별화할 수 있는 제품의 기능이나 성능의 근간이 되는 독특한 기술이 포함되도록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2가지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평가위원이라면 어떤 것에 더 관심이 가나요? 아마 A에 관심이 더 많이 갈 겁니다. 사업계획서 A에 작성된 제품명의 경우 기술, 고객의 혜택, 제품명이 모두 포함되어 작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창업 제품명을 작성할 때는 평가위원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창업제품 개요 작성 방법입니다. 창업제품 개요 내용은 본문 내용을 먼저 작성한 후에 요약해서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텍스트 기반으로 작성 시 1페이지, 그림이 포함되는 경우 2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창업제품 소개는 지원하는 제품이 제공하는 핵심 기능을 제시하고 이를 사용할 소비자층과 사용 방법 등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여기에서 핵심 기능이란 고객에게 제공할 기능이나 제공 서비스를 말하는데 카카오톡의 문자 발송, 보이스 기능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잘 작성된 사례를 살펴보면 제공되는 기능을 가진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할 예상 고객과 소비자들의 사용 방법 등이 잘 작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업제품 차별성란은 경쟁사와 경쟁 제품명, 경쟁 제품과 달리 지원 제품이 제공하는 기능이나 성능적인 측면, 차별적 기능이나 성능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가치 등에 대한 내용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잘 작성된 사례를 살펴보면 경쟁사, 경쟁 제품과 다른 성능적 측면, 차별적 기능 및 고객에게 제공하는 가치가 포함되어 작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외 목표 시장은 목표로 하는 시장에 대해 추정되는 규모 및 시장의 성장성 및 동향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합니다. 잘 작성된 사례를 살펴보면 시장 규모 및 성장성, 동향에 대한 내용이 잘 포함되어 작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각 항목별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